네, 강프로입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보겠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가 금요일 날 마감 동시호가에서 거의 한 6%, 7%,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보시면 여기 56,900원 정도에서 종가를 보면 61,400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고가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고가에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아마 덕산테코피아 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주주분들은 약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덕산테코피아의 공시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온 건 6월 14일입니다. 여기 6월 14일. 그쵸? 일주일 전에 내용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덕산테코피아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호재가 없는데 뭐 시간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50억이 넘게 거래가 터졌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0억이 넘게 거래가 터진 건 상당히 많이 터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투자 주의도 걸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냐? 6만 톤 규모의 전액을 일본의 센트럴 글라스에 납품을 한다는 그 내용을 일본 기업 센트럴 글라스라는 일본 기업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내부적인 내용이죠. 근데 덕산테코피아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시를 왜 안 했느냐? 여기 보시면 나와요. 전액을 만드는 건 여기입니다. 덕산 엘렉트라. 그쵸? 덕산 엘렉트라라는 덕산테코피아 자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덕산그룹에서 지금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기업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그룹은 기본적으로 소재 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O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쪽입니다. 근데 이번에 원래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컸거든요.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6천억 정도의 계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한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분야가 사업 분야 중에서 반도체 소재를 뛰어넘는 건 거의 확정적이다. 근데 우리가 전액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딱 보이죠? 엔캠. 그렇죠. 엔캠.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여기 보세요. 8만 원대부터 지금 40만 원을 찍고 5배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덕산테코피아는 제2의 엔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정확하게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쪽 구간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까지 보유하고 다음 주에 또 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잘 보시면 일단 최종 결과 6월 달까지 딱 금요일까지의 결과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이건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요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번 화면, 자동일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정확하게 470%.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종목 하나 딱 잡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지금 덕산테코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부터 2월 달부터 공략을 한 결과 3월 5일 날 37%의 수익을 내고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죠. 왜? 고가 구간에서 주가가 버티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뭐 큰 그런 게 없었어요. 3월 말에는 7% 수익 구간이 있었지만 4월 초에는 7% 손실 구간을 보고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매매를 한 결과 1.65%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는데 그 뒤에 뭐 2.6% 이런 것도 있습니다. 6월 달 들어서. 근데 제가 6월 18일 그리고 6월 21일 날 굉장히 강력하게 이틀에 걸쳐서 매매를 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돌파 구간에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분봉 타점을 보겠습니다. 시가에 한 번,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확인하고 한 번 빠졌지만 고가 구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 결과 시간의 급등세 그리고 장중 급등세 다음 주에 최소한 10% 이상은 일단은 출발을 한다. 근데 일단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그쵸? 고가 돌파하는 부분, 즉 주식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쵸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내역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최종적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470%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다른 몇 종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일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고가 돌파 50%, 2주 안 걸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매도 7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팔고 나서 내리는 걸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내려 운 좋게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내리고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나는 추세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하는 구간에서 눌림목을 잘 잡아서 반등을 했고, 그 반등 구간에서 뭐 10%, 20%씩 이렇게 수익을 냈으니까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나는 뭐 잘 됐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팔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매매하는 과정 중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2주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6월 21일 소통방에서 한 내용도 보면 재룡산업 시장가 매수 8시 43분, 덕산테코피아 시장가 매수 8시 43분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겠습니다. 재룡산업, 자, 매수, 매도 보세요. 그쵸? 어떻습니까? 34%, 그리고 또 매수 27%. 어디에요?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과 같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숨겨진 호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숨겨진 호재가 아니라 숨겨진 호재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을 때, 즉 매매에 가담을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갖춰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진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같이 공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공부 안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 건 여길 보셔야 돼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다. 즉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덕산테코피아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단기는 입니다. 단타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덕산테코피아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의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덕산테코피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덕산테코피아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그러려면 가격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명확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